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7월 27일 월요일이고요.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뉴스 살펴볼 거고요. 윤석열 선거법 위반 집행 이게 1심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특검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으니까요. 사실은 형으로 보면 제법 센 형이 나온 겁니다. 네, 사실은 저는 어쩌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봤는데 그래도 징역형이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잘 나온 겁니다. 잘 나온 잘 나온 거죠. 예, 잘 나왔어요. 네. 저번에 잘 됐네요. 오세훈 시장이 징역형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는 벌금형 나왔죠. 예. 그래서 거기는 어째 좀 미흡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벌금으로선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징역형이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 직전에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1심에서 징역 1년이었습니다. 그 집행유예 2년이었어요. 그게 2심에서 무죄가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윤석열 보니까 그거보다 1심이 세요. 어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더 죄질이 무겁다. 그래서 또 특검의 기소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 국민의힘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들이 있었다, 허위사실이 있었다라는 건데, 알려진 것처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모른다, 그리고 변호사 소개해준 적 없다 라고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게 인정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 여기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도 선거에 영향 주기에 충분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선거를 치르고 반환받았던 397억 원 이걸 이제 국민의힘이 배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죠. 예. 형이 확정이 된다면. 예. 예.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초상집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게 이제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좀 다른 게 예. 다툼의 요지가 별로 없어요. 명확하게 사실이 아주 명확하고, 그다음에 관련 내용을 전 국민이 다 인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민주개혁 진보 유튜브 채널들의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진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건진의 실체를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또 하나 윤석열이 기독교, 보수 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서 일정하게 대선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예. 건진을 안다 모른다가 보수 기독교계의 신자들에게 투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능한 데다가, 그 사이에 건진이 통일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걸 김건희에게 뇌물을 전달하든가 이런 건까지 골고루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사실에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조작을 했다라든가 확대를 했다라든가 이런 다툼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결국은 2심, 3심 대법까지 가더라도 이거를 갖다 당선
지금 무효에 준하는 소위 국민의힘 해체에 준하는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만한 그 정도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1심 판결로 거의 사실상 끝났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임세현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저는 이게 1년 6개월이 사실 부족하죠. 2년은 구형하긴 그렇죠. 했지만 네, 누군가에서는 뭐 말 한마디 갖고 그렇게 얘기하냐 하지만 이거 심각한 왜곡이 왜 그러냐면 0.73%로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졌습니다. 예. 0.74야 26만 표 정도인데요. 당시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윤우진, 뭐 건진뿐만 아니라 사실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 관련한 거, 손해만 보고 팔았다, 뭐 이런 거짓말도 했고요. 근데 나중에 이익 본 거 나왔죠. 예. 장모랑 해가지고 10 얼마인가 10억 넘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예화랑 문제입니다. 불법 선거사무소를 3군데나 이걸 설치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고발한 게 누구더라요? 제가 고발했죠. 아. 네. 당사자. 네, 제가 고발했습니다. 2023년 11월 그 계엄 있기 한 달 전인가 한달 24년 11월. 24년에 예. 그때 이제 고발을 했던 것이고, 근데 사실상 이 말 한마디로가 아니라 수많은 불법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많이 있었어요. 전 나중에 금전 관계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어허.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예화랑 관련해서는 그 예화량을 대여해 준 사람과 뭐 금전 관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런 여러 가지 불법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합치면요 0.73이요. 이거 영향 준 겁니다. 그러면 대선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 윤석열 3년 동안에 우리 국민의 그 고통스러움과 이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뭐 여러 가지 생명을 잃었던 행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연 일어났을까를 생각하면 1년 6개월이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어찌됐건 지금은 1심이 선고가 된 거고요. 대법원형이 확정되려면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 별이 아빠님이 저 397억 반환하게 되면 언제 하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되면 30일 내에 저 돈을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됩니다. 30일. 예, 한 달이죠. 예. 얼마 안 주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일각에서는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자산이 워낙 많다. 뭐 1,300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예.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여의도 당사를 처분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뭐 이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뭐 급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말이 1,300억이지 실제로 전국 단위로 가다 보면 국민의힘 땅 없는 데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에 이제 뭐 공화당 시절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공화당. 그때부터 땅을 많이 사놨대요. 그래서 자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누군가는 저는 사실 이거 고발할 때 397억 400억 가량 이거 토해내면 이 당 망하겠지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에이, 웃기지 마. 400억은 그 당연 돈도 아니냐라고 해서 망하진 않겠지만 타격은 있다. 그래요. 뭐 불복하고 돈을 안 내면 더 좋습니다. 감정 평가해가지고요, 예. 공시가로 평가해가지고 가압류해버리면 아, 되기 때문에 아. 30일 지나면 그거 가압류한 거 나중에 가서 이제 현시가로 팔아버리면 더 많은 돈을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예.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울으시면서. 너무 아니, 좋은 근데- 뉴스를 전하시는 듯. 이것도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1년 6개월 1년 그 받았을 때 한동훈 당시 그 대표가 아주 깐족거렸어요. 예. 그때 이제 민주당 돈 많다. 이거 벌금 아, 내는 그래요. 거 아무 기억납니다. 문제 없다. 예. 토해내는데 이랬거든요. 예. 근데 왜 지금은 말이 없지? 그때는 그렇게 좋아가지고 깐죽거리더니 지금 뭐 최 의원님 좀 웃으시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때 그 깐죽거린 거에 비하면은 이거 좋아요. 다 업입니다. 업. 그러니까 예? 이런 저기요. 그때 깐죽거림은 깐죽거림이 아닙니다. 아, 그래? 그때는 정당한 비판이었습니다. 아, 저기요. 이제- 저기요. 그래? 의원님. 예, 예, 저기요. 예. 말투만 해도 속을 이렇게 아, 요새 또 연습하나 봐요. 아니 저는 원래 했었어요 이거. 이거 제가 말한 걸 많이 좀 따라하시면 아니 좋습니다. 당사자보다 더 진짜 같아. 아, 근데 우리 그러니까요. 예. 임세훈 대변인 진짜 준비 많이 합니다. 방송 그러니까. 내용은 준비 잘 안 하고요. 성대모사 준비 열심히 그럼 합니다. 진행자가 알아서 하는 거다. 자, 어찌됐건 이 1심이고요.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면 그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내에 397억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윤석열 측은 즉시 항소를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오류가 많다. 항소해서 다퉈볼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이 내용도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 둘씩 더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뭐 지금 이 선거 결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당대표 장동혁 대표는 연일 장외 집회에 나서고 있고 다음 달이 이제 취임 1주년이 된다 그래요. 1주년에 당원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사건. 이 사건 이후에 당내에서는 이제 징계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뭐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얘기 이 당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국회 보이콧하면서 들어오지 않다가 이게 선관위 특검법 합의하면서 이제 상임위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회로는 돌아왔는데 당내 사정이 지금 이 상황이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 전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친윤계죠.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윤계 입장에서는 뭐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친윤계가 당에 대한 주도권을 이제 내놔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니까 예. 끝까지 이렇게 버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이제 저는 조금 안타까운 거는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이 지난번에 저는 지방선거에서 이제 김용남 전 후보권도 있지만 예. 중도 보수까지 포용하는 그 확장의 전략을 더 공세적으로 가져갔더라면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친윤계가 강하게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결국은 어찌 보면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또 한 축에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되면서 중도 보수를 땡겨갈 만한 동력이 상실됐다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들 입장에선 사실은 자신들 내부에 외곽에 붙어 있는 중도 보수층이 자기들로부터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지멋대로 목리를 부리는 행동들을 일정하게 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지방선거에서 어찌 보면 중도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남 후보를 민주당이 강력하게 지켜내고 당선까지 시켜서 이 확장의 흐름이 더 치고 들어올 거다. 지금 뭐 권영진 의원 얘기 있잖아요. 권영진 의원 멱살잡이 했다 그래가지고 탈당을 시키겠다. 그 정도 됐으면 권영진 의원 탈당한 다음에 무소속으로 잠시 있다가 민주당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뭐 사실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 그때는 완전히 극우 보수 정당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목리 못 부리죠. 그렇군요. 예. 아니 뭐 저희가 흔히 예전에 뉴스 전할 때 뭐 동물 국회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이제 막 몸싸움하고 이런 장면들을 왕왕 봤었잖아요. 근데 당 내에서 이렇게 멱살 잡는 케이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과거에 그 통일민주당 때 용파리 사건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과거에 YS에 예, 알죠. 통일민주당 창당대회 사건입니다. 정치 깡패. 예, 그때 그 정치 깡패 용파리가 이제 투입돼서 강목으로 그 휘둘러 가지고 난장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용역인가요? 예. 용역? 그때는 그 웬만한 조직 폭력배 이름이 다 용팔이었습니다. 용파리였죠. 예. 일종의 대명사처럼 쓰였으니까. 전국에 다 용팔이가 그렇죠. 있어요. 어디에 가나. 그런데 뭘 용역을 씁니까? 직접 멱살 잡지. 뭐 애둘러 갈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한 번에 가서 멱살 잡아 패대기를 쳐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순수한 폭력이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 간접적 방식이나 음모가 게재되지 않은 원초적인 날것의 순수한 폭력 사태다. 순수한 폭력 사태다. 네, 이런 게 얼마나 그 오래전 일이냐 이게. 글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 아이들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상임위 배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제일 많이 싸우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가고. 국회의원들은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상임위나 이런 건 보직 아닙니까? 그리고 뭐 거기에서 간사도 맡고 위원장도 맡고. 예. 꼭 이런 거 갖고 이제 원구성될 때 다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당 내에서? 그렇죠. 그것도 경쟁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도 이런 거 교통 정리하기가 이제는 골치 아프니까 어떤 땐 선거로 해버리잖아요. 상임위원장도. 예.
그거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도 골치 아프니까. 음. 서로 다툼이 벌어지니까. 근데 뭐 정치인들이야 뭐 이런 거에 욕심이 어디 한이 끝이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이 양반은 중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히 그 선수든 나중 원내대표가 나를 이따위로 대접해? 이런 시건방지 너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아니, 그래서 이거는 예. 구태라기보다는 변태에 가깝다. 약간 왜 나한테 너 왜 그렇게 째려봐 이 자식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기분 나쁜 그 감정의 폭발이기 때문에 이건 옛날에 용파리 사건 같은 걸 구태라 그러는 거고 이런 사건은 변태라 그러는 겁니다. 야, 정말 이거 탁월한 야 정말 놀랍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네. 요 이야기를 우리 최육진 의원께서 다른 방송 가서 써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 변태가 아니라 네. 변태다. 맞아요. 아. 복제하는데 단어가 생각 안 날 수가 있습니다. 변 뭐라 그러시는 거야? 아니 너무 궁금한 게 음. 어쨌든 두 의원들이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멱살의 강도를 어느 정도 잡았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한 번만 잡는 척만 했는지 아니면 진짜 잡아서 막 끌어올렸는지 막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했는지 막 자, 전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거 나도 궁금하네. 이 진짜 장면은 목격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내대표실 내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문은 닫혀 있었고 그 복도에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성이 오가니까 소리가 들렸다는 예.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기자한테 들었는데 멱살 잡는 거 못 봤지만 멱살을 어떻게 알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정점식 원내대표 목소리가 들렸대. 어디서 멱살을 잡아?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얼만큼 잡았을까? 그럼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목이 졸릴 정도까지 잡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약간 잡다 마른 거죠. 자, 그만 추론하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이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멱살 재밌는데 이거. 국민의힘 얘기하니까 동접이 계속 올라가요. 재밌는데. 조금 더 올릴 수 있는데. 조금 멱살 얘기 더 나가서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약간 쪼이득한 얘기 이런 것도 저 이제. 9천 돌파 지금 뭐냐면 코스피가 한때 올라갔던 수치 아니에요. 아까 저 우리 동접 시작할 때 3천이었다고. 그렇죠. 지금 코스피 9천이에요? 6천이었고. 네, 지금 지금 9천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9,700이 9,700이 넘어갔다. 막 넘어가고 우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금만 더 하면 많이 아니, 가겠어요. 아니, 멱살 잡는 내 신용이라도 얘기가- 좀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 됐어. 하여간 저 이왕 들어오셨는데 빨리 맞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요. 네. 주변에 좋아요, 카톡 좀 뿌려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쭉쭉 올라가면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 내가. 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누르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최혁진 의원님 뵈니까 예. 생각이 나는데 최혁진 의원님은 물리적으로 폭력은 안 하는데 눈빛으로 폭력을 하시더라고요. 눈으로. 그래요? 눈으로. 예. 아니 저런 눈이 된다고? 아니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진우 의원이 발언할 때 이렇게 쳐다봐요. 가만히. 바로 옆자리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아무 얘기도 안 해.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그 주진우 의원이 민망하잖아. 옆에 계속 따가니까 쳐다보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저는 그저 동료의 의사 발언을 경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사람 환장하지 이제. 불을 떨더라고요 제가. 예, 저는 말씀드린 그저 순간- 경청을 했을 뿐인데 그랬더니 말씀드린 순간 떨더라고요. 동점 10,000명이 돌파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만이라는 숫자입니다. 예. 자, 들어오신 김에 노력했다, 구독 노력했다.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